뭐라고요? 야, 할머니 카드에 한도가 없다고요? 그럼 제가 이 호텔 주인해도 되겠네. 손자 취업 파티를 예약하러 온 할머니에게 호텔 총지배인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웃음소리가 대리석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82살 할머니는 그날 평생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치매 환자 취급에 사기꾼 취급까지. 결국 보안요원에게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호텔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날 아침 낡은 은색 경차 한 대가 세화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흰색 스포츠카, 수입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사이에 끼어든 이 경차는 유독 초라해 보였죠. 운전석 문짝에는 바랜 페인트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고 앞 범퍼에는 긁힌 흠집들이 선명했습니다. 번호판만 봐도 15년은 좋게 넘은 연식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82살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래된 가디건에 편한 면바지 차림,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누가 봐도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나온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름은 강말순. 올해 82살이었습니다. 말순이 이 호텔을 찾아온 건 손자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 손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할머니, 저 붙었어요. 드디어 취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는 5대 장손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맞손자라 말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였죠. 그 애가 수십 번의 면접 탈락 끝에 받아든 합격 통보였어요. 밤새 자기소개서 쓰느라 끙끙대던 모습, 면접 떨어지고 방문 걸어 잠그던 모습. 할머니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축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40명 가까운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도 이 집 저 집 흩어져서 따로 보내는 게 요즘 세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손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82살 할머니가 가족들 얼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세화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라 연회장도 넓고 음식 솜씨도 좋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손자 축하 자리인데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비 안쪽으로 보이는 샹들리에가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고급 호텔에 혼자 와본 건 처음이라 살짝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겁내? 손님으로 가는 건데. 말순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호텔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뒤에서 누군가 말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돌아보니 도어맨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이름표에는 장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도윤은 말순의 낡은 경차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 차 어르신 차 맞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손한 척 말투만 갖췄을 뿐 눈빛은 전혀 공손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차예요. 왜 그러죠? 여기 잠깐 세워둬도 될까요? 안에 들어갔다 금방 나올 거예요. 도윤의 눈썹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듯 말했어요. 어르신, 여긴 그런 차 세워두는 데가 아닙니다. 말순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고급 차량 전용 드롭존이에요. 잠깐 내리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어르신 차는 저쪽 공영 주차장에 두고 오셔야 합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호텔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걸어서 5분은 좋게 걸릴 것 같은 거리였어요. 말수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관절이 안 좋았거든요. 저기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가까이 세워두고 싶은데 금방 나올 건데 안 될까요?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러시면 자녀분을 모셔오시지. 왜 혼자 힘들게 오셨어요? 요즘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나? 빈정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그냥 예약 하나만 하고 나올 거예요. 10분이면 돼요.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텔 정문 쪽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번쩍번쩍 광이 나는 외제차였어요. 그 순간 도윤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뛰어가더니 세단 문을 직접 열어주었어요. 안에서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내리자 환한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수는 씁쓸해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귀찮다는 듯이 변해 있었어요. 어르신, 뒤에 VIP 고객분들 차가 계속 들어옵니다. 빨리 차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말 금방. 여기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쓰는 곳이 아니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뒷차 막으면 저도 곤란하고 어르신도 곤란해져요. 어서 빼세요.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로비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피식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창피했어요. 82회를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빛.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말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공영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도어맨 도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이미 말순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다른 외제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일단 주차하고 들어가자.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손자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이 정도의 기죽을 말순이 아니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말순은 검은 비닐봉지를 꼭 쥔 채 호텔 로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모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공영 주차장에서 호텔 로비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었어요. 아침부터 관절이 욱신거렸는데 아까 도어맨한테 쫓겨나면서 마음고생까지 하니까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은 손자를 위해 온 날이니까요. 호텔 정문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선 말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향기까지 감돌았어요. 여기서 하면 지훈이도 좋아하겠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 곳곳에 있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그 사이에서 오래된 가디건과 낡은 운동화를 신은 말수는 확실히 튀어 보였습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 차림. 이름표에는 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팀장이라는 직함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카운터 앞에 서자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눈빛, 오래된 카디건,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까지. 서진의 시선이 비닐봉지에서 멈췄다가 다시 말순의 얼굴로 올라왔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이미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말수는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손자 취업 축하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가족이 많아서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연회장이 필요한데 예약이 가능할까요? 40명이요? 서진의 눈썹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연회장 예약이요? 네. 코스 요리로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서요. 서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40명 규모의 코스로 진행하시면요. 키보드를 톡톡 두드리던 서진이 숫자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었어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말투 끝에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할머니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단정 짓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약할게요. 서진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러시면 예약금으로 10% 선결제 하셔야 해요. 500만 원이요. 알겠어요. 말수는 비닐봉지 안을 뒤적여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가죽이 닳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죠. 그 안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은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카드가 낡아도 너무 낡아서 만지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번쩍번쩍한 카드가 아니라 오래된 디자인의 모서리가 다른 카드였어요. 서진은 마치 더러운 걸 만지듯 손가락 2개로 카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 긁었어요. 비빅.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다시 긁었어요. 비빅. 또 오류였습니다. 서진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어르신, 카드가 안 되시네요. 한도가 한참 모자라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2번이나 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서진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 직원도 말순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말순이 다시 부탁했어요. 서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비빅. 3번째도 오류였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이 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500만 원은커녕 100만 원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대놓고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일단 현금으로 30만 원만 걸어두고 내일 다시 와서 나머지를 완납할게요. 30만 원이요? 서진이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 직원을 돌아보며 속닥거렸어요. 5천만 원 예약하면서 30만 원만 걸고 가시겠대. 2 직원이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호텔 규정상 예약금 10%는 필수거든요. 내일 바로 올 수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근데 어르신, 혼자 오신 거예요? 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말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보호자요? 나 82이에요.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요?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게요. 요즘 치매 초기 어르신들 중에 이런 큰 예약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갑자기 오셔서 큰 금액 예약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치매라는 단어에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치매라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서진은 능글맞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카드 진짜 본인 카드 맞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이 당하시잖아요. 혹시 누가 시켜서 오신 건 아니시죠?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 취업 축하해 주려고 왔다가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 취급까지요. 그것도 자기보다 50년은 어린 젊은 직원한테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카드도 안 되면서 5천만 원 예약하겠다고? 요즘 어르신들 진짜 저러시는 분 많아.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서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르신, 자녀분이랑 같이 다시 오세요. 그때 다시 예약 도와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분명히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요. 말수는 카드를 도로 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꽉 쥐고 뒤돌아서려는데 로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서진이 그 남자를 보더니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총지배인님. 총지배인이라는 말에 말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사람한테 말하면 뭐라도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프런트 직원이야 어리니까 사람 볼 줄 모를 수도 있지만 호텔 책임자라면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말수는 용기를 내서 총지배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총지배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이름표에는 민상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4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런데 상호의 눈빛이 말순을 훑는 순간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카디건,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그걸 본 상호의 눈썹이 슬쩍 찌푸려졌어요. 마치 더러운 걸 본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시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수는 꾹 참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자 취업 축하로 가족 모임을 하려고 연회장 예약을 하러 왔는데요. 카드가 단말기에서 오류가 나서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30만 원만 먼저 걸어두고 내일 다시 와서 나머지를 완납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상호는 말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손을 들어 말순의 말을 끊더니 프런트 쪽을 힐끗 봤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눈짓을 보냈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듯 다시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예약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5천만 원이요. 상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는 말순을 다시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비닐봉지에서 멈췄다가 낡은 운동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그 카드 좀 볼 수 있을까요? 말순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상호는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로 살펴봤어요. 낡은 디자인의 모서리가 다른 카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카드가 진짜 본인 카드 맞으세요? 말순은 당황했어요. 네, 당연히 제 카드죠. 확실하세요? 요즘 대포 통장이니 대포 카드니 이런 게 많아서요. 어르신들이 모르고 이용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호의 말투에는 대놓고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제 카드 맞아요. 10년 넘게 쓴 카드예요. 그런데 단말기에서 오류가 났다고요? 네, 3번이나 긁었는데 안 됐어요. 상호가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오류 내용이 뭐였어? 서진이 대답했어요. 결제 오류로 뜨던데요. 카드 문제인 것 같아요. 상호가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비웃음이 서렸어요. 상호가 카드를 앞뒤로 살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카드로 5천만 원 결제가 가능하긴 한 거예요?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 카드는 한도 제한이 없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도가 없다고요? 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 씨, 들었어? 이 어르신 카드는 한도가 없으시대요.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상호가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죠. 어르신, 만약에요. 만약에 그 카드에 진짜 한도가 없으시면요. 그는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제가 이 호텔 사장하겠습니다. 로비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카드 한도가 없대. 무슨 재벌이야? 저 할머니 순 사기꾼 아냐? 이상한 사람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말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호는 카드를 말순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상태로는 예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먼저 걸어두고 내일. 안 됩니다. 상호는 단칼에 잘랐어요.
호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금 10% 선결제가 필수입니다. 그게 안 되시면 예약도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바로 올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올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리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팔짱을 끼고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5천만 원 예약하겠다고 하시면서 30만 원 들고 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문제 생기면 저희만 골치 아파지거든요. 문제는 안 생겨요. 돈은 있어요. 그러시면 증명을 하셔야죠. 상우가 비아냥거렸어요. 어르신,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세요. 자녀분이든 누구든 보호자 되시는 분이랑 오시면 그때 다시 예약 도와드릴게요. 보호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 82이에요.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요. 내 돈으로 내 손자 파티하겠다는데 왜 자꾸 보호자를 데려오래요? 어르신, 그러시면 증명을 하셔야죠. 규정은 알겠어요. 근데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듯 대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사기꾼 취급이나 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이것도 규정에 있는 건가요? 사과하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상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과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업무 방해하고 소란 피우는 쪽이 사과를 받겠다고요? 어르신이 저한테 사과하셔야지 제가 왜 사과합니까? 나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하시든 뭐시든 여기는 호텔이에요. 다른 손님들 계시거든요. 상호는 손을 들어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상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경하던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업무 방해인데요. 뭐라고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약하러 온 손님한테 업무 방해라니요. 상호는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로비 한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저희는 끝났습니다. 상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모시고 다시 오세요. 아니면 다른 호텔 알아보시든지요. 보안 요원들이 말순의 양옆에 섰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압박감은 충분했어요. 가라는 뜻이 분명했죠.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은 피식피식 웃고 있었고 손님들은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말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서러웠어요. 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버티면 진짜 쫓겨나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비닐봉지를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아무 말 없이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 동정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말순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82해를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경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창밖으로 새와 그랜드 호텔 건물이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아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얄밉기만 했습니다. 저 안에서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도어맨의 차가운 눈빛. 여기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쓰는 곳이 아니에요. 프런트 팀장의 비웃음 섞인 말투. 요즘 치매 초기 어르신들 중에 이런 예약 잘못하시는 경우 많아서요. 그리고 총지배인의 조롱. 어르신 카드에 한도가 없다고요? 그럼 제가 이 호텔 주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던 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말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창피했어요. 82살 먹은 할머니가 젊은 것들한테 저런 소리를 듣다니요. 손자 축하해 주려고 왔다가 사기꾼 취급에 치매 환자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보안 요원한테 쫓겨나듯 나온 것도 모자라서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말수는 조수석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탕 봉지를 꺼내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쓰디썼습니다. 사탕을 굴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은 말순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여자라고, 온갖 이유를 붙여서 무시하고 깔봤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 문전박대당한 적도 있었어요. 행원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거든요. 아줌마, 담보가 뭐가 있어요? 이런 차림으로 오셔서 대출이요? 그때 말순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거래처 사장한테 무시당한 적도 있었죠.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집에서 애나 보지. 그 말을 듣고도 말수는 꾹 참았습니다. 그때는 을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을이 갑한테 대들면 굶어 죽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무시당해도 참고 깔봐도 참고 비웃어도 참았습니다. 언젠가 보여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82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돈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말수는 사탕을 깨물었어요. 그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켰죠. 분한 마음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어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돈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정상인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흔들리던 눈동자가 이제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탕을 다 먹고 말순은 비닐봉지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어떤 번호에서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지금 시간 돼? 네, 말씀하세요. 할 일이 생겼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 무렵 세와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침에 봤던 낡은 경차가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광이 나는 검은색 리무진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일반 세단의 2배는 되어 보였죠.
창문은 짙은 틴트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앞뒤로 검은색 수행 차량 2대가 따라붙어 있었어요. 정문 앞에 서 있던 도어맨 장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저거? 저 정도 행렬이면 보통 손님이 아니었거든요.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급 VIP가 아니면 저런 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유니폼 옷깃을 가다듬고 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이 멈추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뛰어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고 표정에는 최대한의 공손함이 담겨 있었죠. 도윤이 리무진 뒷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문 손잡이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어요. 검은 구두를 신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날카로운 인상. 뒤이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도 내렸습니다.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어요. 진짜 VIP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래된 카디건,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아침에 자신이 쫓아냈던 그 할머니였거든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말이 안 나왔어요.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침에는 낡은 경차를 타고 왔던 할머니였는데 왜 지금은 리무진에서 내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양옆에 호위하듯 서 있는 저 사람들은 또 뭐고요? 할머니 옆에 섰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발밑 조심하세요. 회장님? 도윤의 귀가 멍해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회장님이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옆에 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호위하며 따라붙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일행이 호텔 정문을 통과해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안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체크인 업무를 보고 있었고 소파에는 대기하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일행이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프런트 데스크 뒤에 서 있던 오서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할머니? 아침에 자신이 비웃었던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카드 한도 운운하며 조롱했던 그 할머니요. 근데 왜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오는 거죠? 서진의 옆에 있던 직원이 속삭였어요. 팀장님, 저분들 누구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그때 로비 저쪽에서 총지배인 민상호가 걸어 나왔어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온 거였죠. 상호는 로비 가운데 서 있는 할머니 일행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저건? 리무진 타고 온 VIP인 건 알겠는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침에 쫓아냈던 그 할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호는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떼자마자 옆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가 로비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웅성거리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남자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도어맨 도윤에게, 프런트 팀장 서진에게, 그리고 총지배인 상호에게 차례로 멈췄어요. 오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손님 한 분을 내쫓았다고요? 로비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신 겁니까?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세화그룹 초대 회장이시자 세화 그랜드 호텔을 직접 세우신 강말순 회장님이십니다. 프런트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창업자? 설립자? 회장님?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낡은 경차 타고 와서 쫓겨났던 그 할머니가, 치매 환자 취급받고 사기꾼 취급받았던 그 할머니가 이 호텔을 세운 사람이라고요? 도어맨 도윤은 로비 입구에서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프런트 팀장 서진은 카운터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지배인 민상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르신 카드에 한도가 없으면 제가 이 호텔 사장하겠습니다. 그 말을 이 호텔을 세운 사람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상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로비를 둘러봤어요. 아침에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어맨, 프런트 팀장, 그리고 총지배인까지. 말순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나한테 했던 말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짓눌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도어맨 도윤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뭐라고 했죠?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몰라서 그랬다? 말순이 되물었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다시 물었어요. 내가 회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냐고요. 그건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낡은 경차에 비닐봉지 들고 오시면 누가 봐도. 말순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결국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고급 호텔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반성은 없었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말도 결국 핑계였던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수는 시선을 옮겨 프런트 팀장 서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치매 환자 같다고 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냐고도 했고요. 서진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뵙고 신뢰를. 그래서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차림에 카드도 안 되고 현금 30만 원만 있으시면 저희도 의심할 수밖에요. 결국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지배인 민상호를 바라봤어요. 상호는 얼굴이 새파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죠? 말순이 물었습니다. 내 카드에 한도가 없으면 당신이 이 호텔 사장한다고 했었나요? 로비 전체에 들리게 큰 소리로 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농담 삼아. 농담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손님한테 농담으로 망신을 주는 게 이 호텔의 서비스예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상호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세화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 한기준이었어요. 기준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상호 총지배인님. 상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기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건 고객 응대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기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이 호텔의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모델링 비용과 로비 운영비 명목으로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 비용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내부 제보도 있습니다. 기준이 말을 끊었어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도 확보했고요. 부인하실 건가요? 상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로비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수사관 2명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민상호 씨 되시죠? 상호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이건 뭔가 오해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수사관이 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호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 상호가 말순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억울함 같은 것도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차림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꼴로 다닙니까? 로비가 술렁였어요. 아니,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야? 잡혀가면서도 저런 말을 해? 진짜 답이 없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해도 할 말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경찰이 상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도어맨과 프런트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까 본색을 드러냈죠. 겉모습이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는 이 호텔을 폐쇄하려고 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의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요.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이 방금 뭐라고 했죠? 호텔을 폐쇄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말순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도어맨 도윤과 프런트 팀장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아침에 겪은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말순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여관이었어요. 방 5개짜리.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뭘 하겠냐고. 은행에서도 문전박대당하고 거래처에서도 무시당하고. 말순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그렇게 10년, 20년 말순이 로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생긴 거예요. 내 땀과 눈물이 스며든 곳이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뭘 봤는지 알아요? 말순의 시선이 도윤과 서진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세운 호텔에서 내가 월급 주는 직원들한테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어요. 보안 요원한테 쫓겨났어요. 도윤과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런 호텔은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폐쇄하면 간단하죠. 문 닫으면 끝이에요. 오늘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도 다 쫓아낼 수 있고요. 말순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정규직만 300명이 넘어요. 계약직, 파트타임까지 합하면 500명 가까이 되죠. 말순이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총지배인, 도어맨, 프런트 팀장. 딱 3명.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3명 잘못 때문에 500명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해요? 10년, 20년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희망이 눈빛에 스쳤어요. 하지만 말순의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어요. 도윤과 서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총지배인은 이미 경찰이 데려갔죠. 횡령한 것도 있고 어차피 감옥 갈 사람이에요. 말순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말이 뭐가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던데. 말순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 다 해고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알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젊은 시절에 실수 많이 했어요. 사람 잘못 봐서 손해본 적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준 적도 있고, 그때 누군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줄게요. 딱 한 번. 도윤과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당장 현장에서는 빠져요. 3개월 동안 재교육 받아요. 서비스가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3개월 후에 평가에서 진짜로 바뀌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일하게 해줄게요. 근데 그대로다 하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알겠죠?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서서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늘 이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공개할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무시당한 일, 옷차림 때문에 쫓겨난 일, 치매 환자 취급받은 일, 다 말할 거예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이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순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세상 어디서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돈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정상인 세상이 되면 안 돼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말순이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이 호텔을 다시 세울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직원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임시 휴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 전 직원 재교육하고 시스템 전부 점검하고 서비스 철학부터 다시 세울 거예요. 말순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내가 이 호텔을 세울 때 가졌던 마음이 뭐였는지 알아요? 누구든 환영받는 곳. 돈이 많든 적든, 옷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존중받는 곳. 그게 내가 꿈꿨던 호텔이에요. 말순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호텔이 돈만 보는 곳이 됐어요. 비싼 차 타고 오면 환영하고, 싼 차 타고 오면 무시하고, 그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호텔이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맨손으로 일궈낸 이 호텔을 다시 제대로 세울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문 열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말순이 돌아서서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서실장과 전무가 양옆에서 따라붙었어요. 정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직원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작은 할머니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넓어 보였거든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세화 그랜드 호텔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어요. 임시 휴장 기간 동안 건물 외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확연히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정면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금색 테두리 안에 단정하게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호텔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처음 보게 되는 위치에 걸려 있었죠. 재오픈 첫날 호텔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구경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기자회견 이후 세화 그랜드 호텔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82살 할머니가 자기가 세운 호텔에서 쫓겨난 이야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던진 일침. 그 뉴스는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었어요. 오전 10시 호텔 정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도어맨이 서 있었어요. 새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장도윤이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차가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어르신이 들어와도 비닐봉지를 든 아주머니가 들어와도 도윤은 똑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3개월 동안 도윤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거든요. 낡은 차를 탔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의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도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낯익은 차 한 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낡은 은색 경차였습니다. 3개월 전 그 차였죠.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내렸습니다. 오래된 가디건에 편한 운동화 차림. 손에는 여전히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강말순 회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뛰어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말순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요. 도윤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말순을 마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3개월 전의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는지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오시든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 모든 손님을 똑같이 모시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사람 먼저 봐요. 단 한마디였지만 도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그 앞에 오서진이 서 있었어요. 역시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서진은 말순을 보자마자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3개월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그때 생각하면서 반성했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회장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시든 먼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진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말수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개월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어요. 로비 한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화 그랜드 호텔 전 총지배인 민상호 씨에게 오늘 오전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운영비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민상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3개월 전 잡혀가면서도 돈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런 꼴로 다니냐고 소리치던 그 사람이었죠. 끝까지 반성하지 않던 그 얼굴이 이제는 초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오늘은 다른 일로 온 거니까요. 오늘은 손자 취업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하려다 못했던 바로 그 파티요. 연회장은 이미 예약이 끝났고 40명 가까운 가족들이 오후에 모이기로 했어요. 오후 5시 연회장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대가족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손자 박지훈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지훈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왔어? 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됐네요. 감사합니다. 말순이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네, 할머니.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지훈이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지훈은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82살 할머니의 눈에는 지혜와 따스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잘 기억할게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호텔 건물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화 그랜드 호텔은 오늘 진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